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광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히토류와 주요 금속 공급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배터리, 풍력 터빈, 무기 제조를 포함한 많은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17개의 중요한 금속군을 말합니다. 원래 히토류는 미국, 호주,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었지만 광석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생산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은 토양 오염 등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히토류의 분리, 정제 공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미국도 자국산 광석을 중국에서 정제해 수입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견제의 뜻을 같이 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히토류 조달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쿼드 4개국은 공식적으로 반도체,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중요 광물 등 4개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결국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비용도 적게 드는 기술들을 공동 개발하고 채굴 및 정제 분야의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때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 호주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떨어졌습니다. 호주 등 여타 히토류 생산국들도 자국의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호주는 히토류 광물 추출 및 가공 프로젝트를 후원할 목표로 핵심 광물진흥부를 출범시키면서까지 중요한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호주 최대 히토류 생산업체 ASM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히토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얼마 전 중국이 충격받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주의 히토류 생산업체 ASM이 우리나라 충청북도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호주의 히토류 생산업체 ASM이 지난 8일 충청북도 청주시와 히토류 가공 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ASM은 작년에 국내 금속 정제 스타트업인 지론텍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기술에 굉장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양해각서에는 호주의 ASM이 가공 처리된 금속을 필요로 하는 LG화학과 삼성 SDI 등 한국 기업 인근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략 자원인 히토류 확보에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충북도에서 친환경 히토류 생산 기업을 국내 최초로 유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다른 쿼드 국가들도 한국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쿼드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 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발언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국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사일 방어청이 3개의 특별한 능력을 구축 중으로 이 중 하나는 이미 한국에 있고 다른 2개는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자세한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정부의 회계 문서를 보면 사드 성능 개량에 대해 2021년 패트리엇3 MSE와의 통합 운용, 2023년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북한과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드 관련해서 한국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요. 과거 사드 사태 때 발생했던 중국의 경제 보복, 한한령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설치된 사드가 중국의 모든 것을 감시할 것이라면서 엄청난 반발을 했는데요. 중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았다면서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의존도가 상당했던 한국은 중국의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보복 조치
조치에 8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사드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K-팝 공연들이 모두 취소됐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한국 방송,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씩 한국을 찾던 중국 단체 관광객도 금지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호텔 술집에서는 한때 한국인과 개는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를 걸어뒀을 정도로 혐한 감정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일삼는 중국과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줄을 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중국은 어이없는 김치 공정 및 문화 공정으로 한한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큰 타격을 입었던 한국 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미 제2의 사드 사태를 대비해왔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도 더 이상 중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한류 열풍으로 유통, 음식,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 남아있던 생산 공장까지 철수하면서 미국, 인도, 유럽 등 시장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인도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수조 원 규모의 장비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인도 주파수 경매에서 절반이 넘는 주파수를 확보하며 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계약이 LTE 대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꾸준히 계약을 하고 있는 릴라이언스는 향후 5G로의 전환에 대비한 초대형 설비 투자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작년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에 육박하는 5G 통신 장비 공급을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8조 원의 장비 계약은 한국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보안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이러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한국이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한국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까지 투자 유치를 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앞으로 미국 산업계에서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될 만한 품목이 전기차 배터리인데 미국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보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수급할 방법이 불투명합니다. 중국의 CATL은 당연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없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회사 사정상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을 위해 한국 기업에 혜택을 주며 투자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사태의 핵심은 중국발 경제, 무역 제재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호주, 인도, 미국 쿼드 국가들이 수출로 메꿔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표 안보전문가 카운슬 회장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중국의 잘못이며 이런 일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중국에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중국의 보복 조치가 소용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중 갈등에서 수혜를 입은 적도 있고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갈등 사이에 커다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익을 우선해 둔 정책 결정 능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